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4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641일차입니다. 네. 오늘 퓨처 셀프 오늘도 90페이지네요. 그쵸? 90페이지 밑에 단락에 보면 당신이가 있어요. 그쵸? 8번째 줄 밑에서 여기서 나갈게요. 네. 당신이 경험의 주인인지 경험이 당신의 주인은 아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해서 그 경험들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라. 오히려 고통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경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고통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고통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반갑습니다. 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교훈을 전혀 얻을 수가 없고 나는 그냥 고통만 남는 거예요. 근데 고통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어서 그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내가 이렇게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경험이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쵸? 내가 이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분별, 선택하느냐가 내 몫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경험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경험 속에서 이 경험 속에서 어떤 걸 느끼느냐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막 올라와. 생각이 올라오는 거는 밖으로 보는 거다. 밖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차려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 감정이 무엇인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어제 감정, 느낌, 그죠? 신념, 경험, 사건. 쫙 다시 풀어주시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느낌을,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있으면 우리는 회피를 해버리거나 억압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완전 몇 초 사이에 팍 억압을 시켜버려요. 안 좋은 느낌이 있으면 그게 완전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 좋은 그 느낌을 저항을 했기 때문에 저항하면 감정이 생긴다. 저항을 하면 감정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감정도 완전히, 낮은 단계의 그 감정을 또 해석하는데 생각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그 느낌을 끝까지 그냥 헉 소리가 날 때까지 빼줘라라는 말씀을 어제 이제 또 강의를 또 이렇게 그 경험을 들은 거죠. 경험이에요, 경험. 그런 경험을 듣는 거죠. 네. 그래서 경험을 듣고 그걸 실제 우리가 또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게 가져야 하고, 과거의 경험에서 유익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그 경험의 그 느낌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또 느껴요. 저도 뭐 하루아침에 그게 싹 해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해 나가는 거죠. 뭐, 하루아침에 싹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수준에서, 전에 공부를 많이 했으면, 예습을 또 많이 했으면 지금 또, 뭐, 그냥 잘 나갈 거고, 그쵸? 그래서 전에 얼만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냥 해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어떻게 과거의 경험을 놓느냐, 놓고 유익을 얻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는 경험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미래의 나는 이 경험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근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감정에 푹 빠져 있어요. 감정이 푹 빠져 있는 거야. 전에는 안 보고 그냥 억지로 했더라면 지금은 경험을, 그 감정을 보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해 나가면서 내가 발전해 나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과거의 경험에서 유익을 찾는다면, 과거의 나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그쵸? 과거의 경험에서 유익을 찾는다면, 예전보다 아는 게 더 많아진다.
예전보다 아는 게 더 많아진다. 더욱 탁월한 관점이 생기며 원대한 목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탁월한 관점이 생기며 원대한 목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과거의 경험을 유익함으로 바꾼다면 유익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부하의식, 지금 수업 듣는 시간이잖아요. 어제도 오후에 미팅을 했어요. 어떤 분하고 미팅을 했는데 찾아야 될 거, 해결해야 될 게 엄청 아직 많아요. 수업은 지금 몇 년 됐죠. 초보는 완전 초보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 해결, 뭐가 자꾸 계속 올라오는 게 있어요. 사건들이. 사람이 불편함이 또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불편함이 뭔지 하나하나 봐야 되고, 저도 SNS로 해서 남자가 툭 연락 오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누가 또 남자가 연락이 왔다 그래.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같이 해줄게요. 하면서 이제 뭔가 뭐가 남자에 대한 뭔가 그게 아직 남자 여자에 대한 게 뭐가 덜 풀어진 게 있는 거예요.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싫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말고는 또 막 모르는 남자는 또 이렇게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거, 그 사소한 것들도 있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편한 게 있잖아요. 뭐 같은 여자라고 다 편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봐야죠. 내면에서 어떤 것들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어. 무슨 뭐 일이 이렇게 있어. 거기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불편한 게 있어요. 이렇게 불편한 거를 왜 그런 건지 그 불편한 거는 느낌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느낌이 안 좋은 거는 내가 느낌이 안 좋아서 감정이 막 올라와. 그죠? 불편한 거. 막 자존심도 상하고, 응? 두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존심 상하고 나는 내가 최고인데 내 위주로 내가 왜 뭐가 모든 세상이 안 돌아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가 뭐가 있을 거예요. 생각이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수업의 효과적인 거, 그죠? 효과적인 것은 매주 질문해야 되는 거. 그죠? 매주 질문해야 된다고. 여기도 들으시면서 이제 질문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주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매주 질문을.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시간만 지나고 10년 들었어, 20년 들었어. 발전이 없어. 안 되잖아요. 지금 질문 안 하시는 분들 많죠. 질문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셔야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서 유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또 올라오고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또 올라오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보고 찾은 데까지 해서 질문을 더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또 질문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더욱 탁월한 관점이 생기면 더욱 탁월한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과거의 경험에요. 부정적인 신념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부정적인 신념. 긍정적이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긍정적인 잘했던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거를 해결해야 잘했던 것들을 전에 잘했어. 그럼 또 잘하겠죠. 뭔가 내가 큰 거를 뭔가 경험을 했으면 큰 걸 경험을 하겠죠. 근데 이 어두웠던 과거의 나의 부정적으로 믿고 있는 나를 이거를 재맥락을 해야 이게 다시 또 더, 더 크게, 더 꽉 차게 또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관점이 생기도록 바뀌어야 된다. 그건 과거에 뭔가 느꼈던 것들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대한 목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감 능력도 향상이 된다. 공감 능력도 형성이 된다. 공감 능력. 어제 누가 그랬죠? 엄마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 엄마, 딸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아들하고도 제가 어제 아들한테 조금 화를 내가지고 좀 마음이 좀 하루 종일 불편하더라고요. 지나간 건데 또 붙들고 있구나. 아이고, 차라리 내가 얼른
사과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아침에 어제 화내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지각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니까 그냥 그 남편하고 둘이만 있으면 괜찮은데 뒤에 세 사람이 또 있잖아요. 본인 하나로부터 엄마 아빠까지 해서 5명을 기다리게 하고 분명히 전날 얘기를 해줬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화가. 분노가 일어난 상태에서 막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아빠가 하고 큰 소리는 제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더 상처가 크죠. 잔소리보다 큰 소리가 아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감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뭔가 청소가 아직 많이 안 됐죠. 근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제 오늘 오빠가 이제 수술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어제 이제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먼저 집에 와서 이제 보호자 출입 좀 받아가지고 갔다가 이제 저녁에 저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얼굴 보고 이제 저녁에 9시 넘어서 이제 나오고 뭐 또 그랬는데 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좋아진 게 지금 많이 불안하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영양가 없는 소리를 해도 가만히 듣고 있어라.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가서는 이제 오빠가 혼자 이제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있는데 동생 둘이 와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기분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 컨디션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도 또 어제 또 누구랑 통화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형제들이 그렇게까지 챙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챙기고 같이 막 이렇게 있어주니까, 그래도 뭐 하면서 뭔가 막 하는데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오빠와 동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공감 능력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전에 같았으면 그렇지가 않았을 텐데, 공부를 함으로 해서 공감 능력이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아직은 그 욕망이 많은 이 어떤 그 자식에 대한, 아들에 대한 그런 거는 좀 덜 없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청소가 되려면, 딸하고 교감을 하려면, 공감 능력을 가지려면,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문제, 내가 딸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엄마가 정말 싫어. 나는 엄마가 너무 싫어. 그럼 딸도 나를 싫어한단 말이죠. 딸도 나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엄마한테 상처받았던 거, 아빠한테 상처받았던 과거의 이 경험을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근데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공감 능력이 더 많이 생기고 선생님이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있는데 여기 막 낙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찾으면 한 줄기씩 한 줄기씩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지우기 시작을 하면 그 하트에 낙서가 돼서 시커매 있던 게 어떻게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빈 공간, 생각이 없는 상태, 빈 공간. 그렇죠? 이런 공간들이 자꾸 생겨야지만 공감 능력이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이 없는 상태, 편안하고 그냥 사랑으로 원래 자체의 본체가 드러나는 거죠. 지우면은 자체 본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딸하고는 좋아지고 싶고 딸 때문에 걱정은 많은데 엄마하고 문제는 전혀 해결할 마음이 쬐끔도 없던데요. 엄마하고의 마음이 쬐끔도 없고 사건은 찾아놨어. 그래놓고 그거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빛이 전혀 하고 엄마랑 좋아질 마음이 하나도 없어. 같이 살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이거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동안 이제 힘듦을 뭐 선생님도 뭐 다들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엄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좋아지는 거, 그쵸?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탁월한 관점이 생겨서 원대한 목표를 갖게 되려면, 그쵸? 그러면 과거에 엄마하고의 관계에서의 엄마한테 화났던 거에 대한 것을 풀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나는 과거 덕분에 더 탄탄한 기반을 갖춘다. 미래의 내가 지금 내가
미래의 나를 지금 생각하고 느끼잖아요. 그게 돌아올 때는 과거에 영향받지 않고 돌아온다.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적어보고 해결하는 거 엄청 중요한 거죠. 끔찍한 사고를 당한 어머니는 몇 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다. 어머니는 1년 이상 전신 깁스를 하고 두피에 박힌 유리를 제거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야 했고 영구적인 척추 변형이 생겼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어머니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새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생명을 다시 달라고 신께 기도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어머니는 살아난 것에 대해 깊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며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극심한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와도 어머니는 살아난 것에 감사했다. 우리 가족은 그 사고에 대한 후유증으로 몇 년 동안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삶의 목적을 확고히 해준 긍정적인 경험으로 그 사건을 해석했다. 삶의 목적을 확고히 하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사건을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전신 깁스를 하고 머리에, 이야, 엄청난 거예요. 근데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이 있는가 봐요. 그쵸? 어머니는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과거가 어쨌든, 현재 모습이 어쨌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극도의 연민을 느끼고 관심을 보였다. 극도의 연민을 느끼고 관심을 보였다. 어머니는 과거의 일 때문에 더 나빠진 게 아니라 더 나아졌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은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잖아. 엄마가 날 놔두고 자기만 살겠다 했잖아. 그것 또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대로 해석을 해야 음, 해석을 해야 돼요. 제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틱톡은 가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든 것이 나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인데, 부정적인 과거는 미래를 제약을 한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거죠. 그 해석한 것을 절대 바꾸기 싫어하는 거예요. 에고가. 에고가 그거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 감정적인 단물을 먹고 살아가지고 그거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고가. 그쵸. 그래서 그 감정이 에고잖아요. 그 감정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가 즐겨 썼었던 단물이 있어서 이걸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를 끝까지 응징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꾸 싸우잖아요. 그 마음,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그게 엄마도 내가 선택하고, 딸도 내가 선택하고, 남편도 내가 모든 게 내가 선택했는데, 거기에 내가 선택을 한 거죠. 내가 선택한 거라서 내가 선택했잖아요. 판단하는 것도 나고, 제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내 자신, 내가 생각하는 거. 그쵸? 엄마가 이기적인 것 같아. 그럼 내가 이기적이다.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은데.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쬐끔을 갖고 있거나, 많이 갖고 있거나, 똑같다 하셨잖아요. 작은 짜증이나 큰 화나, 어제 짜증나게 생각네. 작은 짜증이나 큰 살인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 분노 150의 선상에서는 똑같다고 했거든.
나는 이만큼 퍼주는 것도 잘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사람이 많아. 근데 나는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게 요만큼 있거나 요만큼 있거나 이따만큼 있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머리로는 이해, 똑같다 그러셨지? 그래, 똑같다 그러셨지?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하시대요. 듣고서 이해를 하다 보면 나중에, 하다가, 그 말씀이 그랬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시지 하면서 그 느낌이 탁 놓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의식이 되었을 때. 내 의식이 되었을 때 그걸 놓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의미다. 과거는 스토리다. 그냥 의미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의미도 내가 바꿀 수 있고 스토리도 내가 그 스토리의 이야기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게 아주 잘 해주시는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바꿔주시는. 그쵸? 그게 부하의식이에요. 예. 꼭 그런데 듣고 그 다음엔 매주 질문을 하는 거. 매주 질문을 해야 돼요. 사람을 초대해서 왔는데 왜 저 사람이 듣고 나서 안 좋다고 할까? 왜 저 사람들이 하고 나서 엉뚱하게 앞에선 좋다고 그러고 뒤에서 엉뚱하게 그럴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뭘 느낄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 해결하지 않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면 초대도 안 하고, 초대 안 해요. 졸업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치유사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치유사가. 치유사를 공부를 하겠다. 그냥 나는 8주 들으면서 공부할 거야. 끝까지 이거랑 아예 돈을 그냥 미리 세팅을 해서 내고 학생으로 등록을 해서 마음을 아예 치유사가 되겠다라는 길로 가는 거.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내가 어떻게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의 가치도 다른 거죠. 치유사가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게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내가 치유가 되고 공간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나의 마음에 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인해서 계속 원대한 목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 현명함, 지혜로움, 막 이런 것들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과거는 의미고 과거는 스토리다. 그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미래의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왜 그럴까? 그렇죠? 왜 그럴까? 지금 현재가 내가 미래에 대한 게 상상이 되지 않아. 어릴 때의 신념이 완전히 올라왔을 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결을 계속 질문하면서 해결을 해야 미래의 나, 지금 현재 내가 미래를 나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과거를 지우지 않으면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의 나를 다시 스토리와 의미를 재맥락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부와 의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치유사도 아직 3월이라서 치유사를 도전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치유사는 1년치 내는 거잖아요. 그 1년치 내서 그냥 신규비만 내는 게 아니라 원래 치유사를 당겨서 한 번 기술을 당겨서 낸다는 거는 당겨서 내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는 그 가치가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규 등록비 내고 그 다음에 또 1년치를 싹 다 내는 거. 그게 엄청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 돈을 보고 가치를 계산을 하고 막 숫자를 보고 가치를 계산을 하면 그만큼 내가 성장하는데 늦어지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치유사로 하여튼 도전을 많이 지금이라도 하시면, 아직 3월이라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예요. 그래서 도전을 좀 많이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좀, 그러면 치유사를 하면서 2명을 또 초대해야 되겠다. 그쵸?
초대함으로 2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을 초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누군가 초대할 수 있는 그 확신 이런 것도 또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요거 마치고 그다음에 내일 6시에 뵙고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어, 5월 31일, 그죠? 6월 1일 날 시크릿 있고요. 다음 주는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문서가 해제 시켜주시고요. 네.